여기 하악의 무치악의 환자인데 60대의 남자 환자이고요. 여기서 4개의 임플란트와 그다음에 4가지 멀티 유닛 어버먼트를 이용한 스크루 리테인드 타입의 전악 수복입니다. 4개를 이용해서 전악을 다 묶었기 때문에 이런 양식의 보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거나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하악의 무치악에 있어서 수복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임플란트의 개수나 아니면 위치, 보철물의 양식 등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4개의 임플란트만 가지고 그 디자인만 국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이 디자인은 이제 그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도 하고 고정성 총위치라고도 합니다. 이제 4개 임플란트를 수직적으로 심거나 혹은 멘탈 포라멘 전방에서 후방으로 경사지게 심어서 총위치와 똑같은 재료를 가지는 이 수복물, 플랜지를 삭제한 이 보철물을 스크루 타입 보철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후방에 제1대구치 정도에 심을 수 있다면 임플란트를 이렇게 수직으로 심어서 전악을 다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자,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을 이용한 그런 양식을 보철을 환자입니다. 이 증상은 이제 다른 환자인데요. 이제 하이브리드 프로스테시스. 그러니까 총위치와 똑같은 수복 양식입니다. 총위치용 인공 치아를 배를 하고 속에 non-precious 메탈 프레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 핑크 레진, 그러니까 열중합 레진을 같이 큐어링을 해서 만든 것이니까 총우치와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아래쪽에 있는 그 4개의 임플란트에 연결해서 고정성으로 만든 수복물인데요. 제가 이런 4개를 심어서 하는 수복물을 꽤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시도를 해봤는데 이때 이제 저도 인터널 코니컬 커넥션의 임플란트를 이용하면서부터 이 스크루 타입 어버먼트를 적절한 걸 찾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제가 스크루 유지형을 쓰지를 못하고 시멘트 유지형을 썼는데 물론 이제 SGRP 타입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제거를 하면 되지만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치조제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이 스크루 헤드에서부터 교환면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게 됩니다. 그래서 SCRP 타입으로 이걸 스크루를 제거하는 게 사실 거의 어렵기 때문에 리트리버빌리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템포러리 어버먼 시멘을 쓰거나 해서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스크루 타입 보철을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방금 이 환자의 보철물을 장착한 사진입니다. 상악은 총위치를 사용하고 있고 하악은 고정성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총위치 형태 하이브리드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80대의 여자 환자이고 물론 저장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히 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 한 4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환자의 만족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올 때마다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또 다른 환자인데요. 수직 고경이 그렇게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의 임플란트, 그러니까 양쪽에 구치부에 제1대구치의 양쪽 구치부에 2개를 심고 견치부에 2개를 심어서 전악을 시멘 유지형으로 하고 스크루홀을 뚫어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컨비네이션 타입, SGRP 타입으로 할 수 있는 증례입니다. 물론 스크루홀을 풀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임플란트나 보철 컴포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완벽한 리트리버빌리티를 얻기가 그걸 보장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수직 고경이 짧을 때는 이제 이런 것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악을 이렇게 올지르코니아로 만든 이 수복물도 사실 좀 보시면 약간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파절의 위험이나 아니면 시멘로스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런 양식들을 꽤 여러 명의 환자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증례 선택만 잘 한다면, 그러니까 환자의 협조가 좋고 그리고 하이진 컨트롤이 잘 되고 저장력이 강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이렇게 4개 임플란트로도 꽤 잘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개 임플란트 중에서 하나만 실패를 한다면 이 보철물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추가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철 전체를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증례 선택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방금 그 환자의 그 구강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지금 보고 계신 선생님들 다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그 강의장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사진의 크기를 좀 늘리고 한 페이지에 한 장씩만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심심하게 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악은 이 환자는 상악도 전악 그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이고 하악도 4개 임플란트로 수복을 한 중례이고요. 보시면 상악은 7개 임플란트로 세그멘트가 되어 있고 하악은 4개 임플란트로 전악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악을 가능하면 평행하게 심어서 혹시 이걸 리트리브 해야 되는 경우에 스크루홀을 뚫어서 스크롤의 레진을 제거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자의 협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장력이 강하지 않고 잘 조절하는 환자에서만 선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의 양식인데요. 단면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2개의 그런 디자인인데요.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기에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브로네막 타입, 그러니까 오리지널 스크루 타입에서는 3단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있고 임플란트 위에 스크루 어반먼트가 얹히고요. 그 안에 스크루 어반먼트 스크루가 들어가고 스크루 안에 다시 이 프로스테틱 스크루가 얹혀서 실린더에 연결되어 있는 이 보철물을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시멘트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이런 양식으로 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보철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점이 겪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 보철물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시멘 유지형 보철보다 너무 복잡해서 기공소에서 이걸 잘 능숙하게 다루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철물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의 부담도 있고 메인테넌스에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양식을 보게 되면 이제 컨버전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국내의 여러 임플란트 회사에서 예를 들면 그 덴티움 스파란이나 오스템 TS 위에 얹혀서 인터널 코니컬 커넥션을 벗 조인트 타입, 플랫 타입의 익스터널 헥사나 옥타로 바꿔주는 방식이라고 해서 컨버전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어버먼트가 앞에서 보신 스크루 타입, 오리지널 타입과는 다르게 원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단단히 조여놓고 벗 조인트로 변환이 됐으니까 그 위에 스크루 위에 이제 실린더와 크라운이 일체화된 이 보철물을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분해를 해보면 조금 더 단순하죠. 그래서 스크루 어반먼트가 이제 원피스로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독특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피스로 되어 있는 것은 단순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코니컬 커넥션에 있어서는 이 원피스 타입 어버먼트를 사용했을 때 이제 풀리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원래 위치로 정확하게 넣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도 초창기에는 좀 쓰다가 요즘은, 그렇게, 근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코니컬 커넥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피스 타입의
스크류 어버먼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런, 어버먼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어,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스트라우만 소프티슈 레벨 임플란트에 사용된 이 스크류 어버먼트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복잡하기도 할 뿐더러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원이의 입장에서 흔히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보철물은 이제 PFM 내지는 PFG인데 혹은 골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골드 실린더를 주조를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기 때문에 이 적합도를 큰 보철물일 때는 적합도를 정확하게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크류 타입의 보철의 적합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좀 멀리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 이 보철물은 마찬가지로 소프트시 레벨 임플란트 위에 스크류 어버먼트를 연결을 하고 실린더를 연결한 다음에 이 위에 시멘 유지형 크라운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한 덩어리로 주조를 하다 보면 이 적합도를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갭이 생겼을 때 우리가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위에 시멘트로 실린더에 적합하는 방식을 써서 이 기공의 오차를 이걸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스크류 타입 보철을 하더라도 시멘트를 중간에 실린더와 크라운 사이에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증례를 보시면 실린더와 시멘 유지형 크라운을 시멘트로 합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체화가 되고 이걸 구강 내에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합착할 때 모형상에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모형상에서 부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강 내에다가 이 실린더까지 다 연결을 한 다음에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크라운 붙이듯이 붙이고 시멘트가 굳게 되면 이 스크류를 풀어서 시멘트를 제거하고 다시 부착을 하면 됩니다. 언뜻 보시기에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멘 유지형의 단점을 극복해야 되거나 혹은 스크류 타입 보철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어버먼트가 메가젠 멀티 유닛 어버먼트입니다. ST 임플란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애니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임플란트 안에 스크류 어버먼트, 투피스 어버먼트가 얹히게 되고 그 안에 어버먼트 스크류가 들어가고 스크류 헤드에 보시면 또 나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를 이 프로스테틱 스크류, 작은 스크류로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적고 좀 간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실린더가 지금 가운데 실린더가 보이는데요. 이 실린더를 구강 내에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직접 인상을 떠서 스톤 캐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증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어버먼트를 제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저도 잘 몰랐습니다. 꽤 나온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혹시 시멘 유지형, 국내 다른 코니컬 커넥션 임플란트와 거의 다 호환이 되니까 만약에 시멘 유지형 보철이 필요하시다면 이 부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면을 이렇게 투명화 시켜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카탈로그를 보시면 굉장히 N타입과 S타입이 있는데 S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N타입은 이제 노벨과 호환이 되는 부품인데 이건 이제 스트레이트 타입이 원피스라서 제가 선호하는 방식과 좀 달라서 저는 S타입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S타입만 쓰시면 됩니다. N타입은 노벨의 약자인데 S는 무슨 약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례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이제 60대의 남자 환자이고 부분 무치약이고 이제 일명 ISRP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악의 좌측에 3개의 지대치가 있고, 오른쪽 이제 우측 견치부에 임플란트 위에 어태치먼트가 연결되어 있는 양상인데요. 이 환자가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지대치 쪽에 이제 치주적 엔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버티컬 디멘션이 많이 붕괴가 돼서 버티컬 디멘션을 올리면서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수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양식의 수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환자의 비용 부담을 좀 줄이고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하악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심입을 하고, 상악은 전치부를 일부 보존을 하고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정성 보철로 수복하기로 했습니다. 하악에 4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미디엇 로딩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이 캐드캠 장비를 이용해서 이 가이드 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밀링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악의 우측에 있는 어태치먼트에 소켓을 하나 달아서 수술할 때 이 가이드를 고정하고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형을 만들 때는 이제 진단 모형을 알지넷 인상을 체득을 하고 조릴레이션을 떠서 총위치 하듯이 조릴레이션을 떠서 마운팅을 하고요. 여기 스캔을 해서 상악과 하악에 서지컬 가이드 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버티컬 디멘션을 조금 높이고 좌측 환자의 좌측에 있었던 그 교합 평면이 일그러진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에는 구멍을 뚫어서 수술할 때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악 전방부가 좀 길어서 핑크 레진을 좀 추가를 했는데, 사실 그냥 두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이제 어정쩡하게 이렇게 핑크 포셀린이나 레진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찍은 형태로 그냥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수술하기 전에 미리 발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플랩을 열지 않고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치조제가 폭이 충분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인설션 톡은 한 40에서 50 이상이 되었고요. ISQ 값을 측정을 해보니까 낮은 건 58, 높은 거는 이제 70을 넘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플란트 식립 후에 당일에 바로 이 멀티유닛 어버먼트를 연결을 하고 실린더까지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린더까지 연결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수술 당일 사진이고요. 여기에 멀티유닛 어버먼트를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심리 깊이를 제가 이제 어떤 어버먼트를 쓰건 간에 저는 진지바 칼라의 높이를 4에서 5mm 정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멀티유닛 어버먼트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뒀고, 그 중에서 이제 4에서 5mm 정도를 골라서 지금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스크루 어버먼트를 사용을 할 때 이제 원피스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심리 방향을 평행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하악에서 이 전방부는 그 치조제가 전방으로 약간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평행하게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약간 지금도 보시면 견치부와 뒤에 그 제1대구치 부위에서 조금 그 차이가 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넌헥사를 실린더를 제가 넌헥사를 썼습니다. 실린더를 연결을 하고요. 이 실린더에도 이건 이제 파이널 어버먼트 사용하는 실린더인데 템포러리를 원래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파이널 실린더가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서 이걸 이용을 했고요. 보시면 식립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33번 위치는 조금 이미 심어져 있는 거라서 이제 방법이 없었고, 나머지는 각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 정도면 넌 헥사 실린더를 쓰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술할 때 사용했던 이 서지컬 가이드를 내면을 릴리프를 하고
구강 내에 맞춘 다음에 레진을 흘려 넣어서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폴리싱을 한 상태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이 스크루가 이제 작은 프로스테틱 스크루인데, 이 스크루 헤드의 규격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시멘 유지형 스크루 헤드의 그 스크루 드라이버 규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작은 스크루 드라이버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조금 더 간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실린더 내부를 보시면 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를 여러 개를 묶을 때는 굳이 위에 그 헥사 타입이나 옥타 타입의 실린더를 쓸 필요가 없이 넌 헥사를 쓰면 더 제거가 리트리버 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이미디엇 로딩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후방에 보시면 제1대구치가 있는데요. 제1대구치는 제가 혹시 6번 위치에 심지 못하면 7번에 심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것인데, 뭐 굳이 이 이미디엇 로딩 하면서 캔틸레버를 다는 것은 이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6번부터 6번까지 12개의 치아를 이용한 즉시 수복이 되었고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상악도 식립을 했는데, 상악은 이렇게 조건이 아주 양호하지는 않아서 식립 후에 서머징을 하고 템포러리 RPD를 미리 만들어 둔 것을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협조가 굉장히 좋고 하이진이 좋은 환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잘 기능을 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아마 한 5시간 이상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악은 이제 나중에 언커버링을 한 다음에 인상을 떠서 캐드캠 어버먼트 위에 지금 PMMA를 밀링한 프로비저널을 첫 번째 프로비저널을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하악은 아직 프로비저널을 처음에 제작했던 프로비저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악의 최종 인상을 뜰 차례입니다. 여기에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을 하고 인상 체득을 하고요. 여기에 오른쪽 아래 보시는 모형에 지금 꽂혀 있는 이 아날로그는 스크루 어버먼트의 아날로그입니다. 이걸 이제 묻은 다음에 모형을 제작을 했고요. 인상 과정은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임프레션 코핑 연결하고 아날로그 연결한 다음에 모형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마진이 다 수프라진즈발이라서 굳이 그 티슈 모델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개 임플란트나 소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전악을 다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좀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프로비저널의 조릴레이션을 어떻게 파이널 모형의 주모형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때 이 환자 입안에 있는 이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이 모형상으로 옮겨서 이걸 조릴레이션 레코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스크루 유지형이기 때문에 이 안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수월하게 조릴레이션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환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환자 구강 내에서 잘 기능하고 환자가 편안하고 심리적 기능적으로 양호하다는 전제하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은 굉장히 밋밋하고 평평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상악, 하악의 모형을 인터디지테이션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바이트 머티리얼을 중간에 약간을 물려서 이걸 모형상으로 옮겨서 마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운팅을 하는 동안에는 환자가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마운팅이 끝나면 이 프로비저널을 다시 환자 구강 내에 장착을 해주고 환자는 귀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인사이살 핀으로 유지되는 이 수직 고경을 이용을 해서 최종 모처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린더를 연결한 상태에서 PFM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보시는 대로 악간 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오일 지르코니아나 아니면 레진을 이용하게 되면 파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좋은 게 메탈 세라믹이라고 생각이 돼서 메탈 세라믹을 이용을 해서
초정 보철을 제작을 했습니다. 하악 최후 방치하는 메탈 오클루전으로 했고요. 파절 위험 그리고 수직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고, 스크루홀을 다 형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실린더와 상부 보철을 부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착을 하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모 영상에서 시멘테이션을 해서 환자 구강 내로 한 번에 옮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린더를 환자 구강 내에 다 연결을 한 다음에 그냥 시멘 유지형 보철을 붙이듯이 붙이게 되면 이 모형과 환자 구강 내의 그런 오차를 보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 구강 내에서 붙이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 구강 내에 실린더를 연결하고 시멘트를 이용을 해서 다 붙이고요. 이제 잉여 시멘을 확실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스테틱 스크루를 풀어서 보철음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구강 내에다가 이 보철음을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상하악에는 제1대9치까지 보철물이 있고 하악은 제1대9치까지 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캔틸레버를 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6번까지만 이렇게 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지금 전방에서 보시는 사진이 이렇습니다. 상악은 올지르코니아 보철물로 수복을 했고요. 하악은 PFM으로 수복이 됐고, 수복 전에 비해서 교합 고경이 약 한 3-4mm 정도 높아지고 왜곡되어 있던 그 교합 평면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보시면 이게 한 3년 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본 레벨이나 혹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그렇고요. 이 6번 부위에 있는 새로 식립한 그 ST 임플란트의 본 레벨을 보시면 우리가 그 시멘 유지형 보철에서 부분 무치아 같은 데서 관찰할 수 있는 그 본 레벨, 숄더 임플란트의 플랫폼 2로 본이 크리핑해서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주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진주발 칼날을 보시면 이제 제가 4mm 내지 5mm의 긴 칼날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임플란트를 서브크레스탈로 식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4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제 전학일 때는 하악에서는 6개 내지 7개를 심어서 소구치부나 견치 후방에서 세그멘트를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철물의 적합도나 수복물의 그 제작 과정의 임상적 편의성,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환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거나 혹은 대구치부의 임플란트 식립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그 환자가 이런 큰 그 어드밴스 서저리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나 이럴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보여드릴 증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런 그 무치아 환자의 전학 수복에 대한 장벽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의 일단은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건이 좋지 않은 치조제에 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드밴스 서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쫓기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가끔 이렇게 4개를 이용한 수복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기존 덴처 환자가 덴처를 활용하여 오버덴처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그 증례 조금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환자에서 보시면 이 환자도 지금 오버덴처는 아니지만 오버덴처 비슷한 RPD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만약에 총우치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가 예를 들면 견지에 2개를 심어서 임플란트 오버덴처로 변환을 하고 싶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능은 하긴 한데요. 최종 보철물로, 그러니까 퍼머넌트하게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태치먼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 기존의 총우치 내면을 상당히 많이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이 약해지기 때문에 파절이나 변형의 위험이 있고, 그게 이제 단기간에 발생하지는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 덴처가 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악에서 메이저 커넥터가 파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템포러리 용도로만 사용하시기를 가능하면 권해드리고요. 이걸 변환을 한다면 임플란트를 심는 위치를 잘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의치 내면에다가 피체커 같은 걸로 표시를 하고 그걸 환자 구강 내에다 눌러서 찍어서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위치에 임플란트 심고 그 표시된 위치 내면을 파내면 됩니다. 그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이왕에 하는 거 그냥 임플란트 오버덴처와 임플란트를 같이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기존의 의치를 오버덴처로 변환하는 것은 치유 기간 동안에 그냥 단기간에 몇 개월 정도의 프로비저널 용도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스크류가 이중으로 들어갈 시 풀림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브로네막에서부터 시작된 이 스크류 타입 보철물에서 가장 흔한 컴플리케이션 중에, 불편함 중에 하나가 나사가 풀리는 문제였는데요. 이 나사 풀림이 그 위에 이제 스크류 어버먼트를 사용을 했을 때, 제가 다시 사진을 가지고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나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나사가 풀릴 때 보통 오른쪽에 있는 이 프로스테틱 스크류, 가장 작은 스크류가 풀릴 것 같지만 의외로 예전 디자인에서는 어버먼트 스크류, 큰 스크류가 풀리는 일이 좀 잦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프로스테틱 스크류를 장착을 했을 때 이게 작은 스크류가 큰 스크류를 잡아당기면서 아래쪽에 있는 이 어버먼트 스크류의 장력을 감소시켜서 더 잘 풀린다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그럴듯했는데요. 그런데 이 코니컬 커넥션에서 멀티 유닛 어버먼트를 사용을 한다면 저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이 플랫 타입의 버조인트와는 좀 다르게 이 임플란트 속으로 스크류 어버먼트가 들어가서 코니컬 커넥션을 다킹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리는 빈도는 좀 더 적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프로스테틱 스크류가 작은 스크류가 들어가기 타서 물론 조이는 힘이 좀 작기는 하지만 제가 2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히 이 스크류가 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먼트 스크류가 풀리거나 프로스테틱 스크류가 풀린 예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물론 관찰을 제가 해봐야 되겠지만 이 스크류 어버먼트를 장착을 하고 충분히 조여준 상태에서 인상을 떠서 상부 보철을 만들고 실린더를 연결을 한다면 이거 예전에 있었던 그 스크류 풀림의 그런 큰 문제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방송 준비하느라고 여러 메가든 스태프들이 오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그 딜레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별풍선 기능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능이 없어서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